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에서는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테슬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는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8번째 종목이 아니고요, 9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기업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까지 헷갈릴 정도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지금까지 소개됐는지를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었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퍼, 세 번째 레모네이드, 네 번째는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스펙 주식이었죠. SBE였고요. 다섯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 여섯 번째 세렌스, 일곱 번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였고요. 여덟 번째 역시 스펙 주식입니다. BTWN이고요.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기업 토코페디아입니다. 아홉 번째,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럼 10년 내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0번째 기업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업계의 레모네이드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레모네이드는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함께 공부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성장률, 수익률이 17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함께 공부할 종목이 레모네이드처럼 신선한 충격을 우리한테 던져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의 이름은요,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의 티커는 OPEN, 오픈입니다. 1월 12일 화요 방송의 제목은요, 부동산 혁신을 주도한다, 오픈도어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오픈도어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오픈도어의 투자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오픈도어에 투자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할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10번째 기업 오픈도어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Manuel Valenzuela. I live in Las Vegas, Nevada, and I sold and purchased a home from Opendoor. I made the move to Las Vegas. My family started growing. It was not economically easy to stay in California. Las Vegas allows us to do shows, dinners, things of that nature. Every day we're able to walk and pick up my son from school, which is really important for us. The market was going up a little bit and there was some opportunity to make a little bit of money and move into a better home. Convenience is one of the biggest reasons I chose Opendoor for my move. Having a young family with 3 children, 2 dogs, it's not always the easiest selling the traditional way. When I first found out about Opendoor, I was skeptical. I figured there's no obligations. Within 24 hours, to my surprise, the offer was in. Talking to a family member that's a realtor, did a quick market search and said that's really competitive for what your house is worth. We were originally just going to sell our home to Opendoor when the home advisor let me know of the trade-in program, which allows you to sell and buy a home all in one transaction. The Opendoor app let us see homes that we can buy through Opendoor. The app allows you to look at homes on your schedule and instantly unlocks while you're there. When we found our home, we used the app to look at it about 10 times. Because I was able to sell and buy a home from Opendoor, I was able to time the moves on my schedule versus somebody else's. If I had to describe Opendoor in 2 words, I would say muy fácil, which means really easy.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오픈도어를 소개합니다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시장의 잠재력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500만 개의 주택이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규모가 큰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요, 미국에는 무려 200만 개의 부동산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영세 업체라는 것이 지금 오픈도어의 분석 내용입니다.
무려 66%나 되는 부동산이요. 1년에 15개 이하의 매매를 성사시킨다. 따라서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31%는 1년에 한 15개에서 50개 정도의 매매를 성사시키고요. 그나마 4% 정도 되는 부동산만이 1년에 50개 이상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의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오픈도어가 맞이하고 있는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부동산 매매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복잡한 절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관여하는 파티가 6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업체는 물론이고요. 브로커라든지 은행, 보험사 등등 끼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 부분도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언제쯤 내 집을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매매가 진행될지, 누가 살지, 누가 팔지, 그리고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에 살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것이 부동산 비즈니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그 가격의 12% 이상이 비용으로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죠. 왜냐하면 하우스 쇼잉을 해야 되잖아요. 집을 하나 판매하려면요, 몇 달간 무려 평균 12번의 방문자를 맞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할지 모르니까요, 안전상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가장 먼저 셀러에게 오픈도어가 직접 오퍼를 준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즉 바이어가 오퍼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도어가 직접 집을 매매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혁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셀러가 원하는 날짜에 계약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오픈도어는 집을 사서요, 개보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스팅에 올려놓는 거죠. 결국 바이어가 나타나면 그 바이어가 셀프 투어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오픈도어와 가격 협상을 하고,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이 모기지 대출이 필요하면요, 오픈도어가 직접 모기지를 오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어가 원하는 날짜에 계약이 완료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왜 다른 부동산을 놔두고요, 오픈도어에서 집을 판매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요, 오픈도어가 셀러로부터 직접 집을 산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단 며칠 만에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우스 매매의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한 거죠. 원하는 날짜에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겠죠. 더 이상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일도 없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겠죠. 그리고 집을 고치고 나서 판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기존의 전통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판매할 때, 그리고 오픈도어를 통해서 집을 내놨을 때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표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의 비용은요, 약 10.5% 정도 되고요. 지금 오픈도어는 비용이 6% 정도 됩니다. 따라서 4.5%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5억이라면요, 2,25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파는 입장이 아니고 사는 입장에서 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오픈도어에 찾아와서 집을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집 가격의 1.5%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집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레포트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프로퍼티 레포트는 무려 145개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가격 책정을 해준 그런 레포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전통적인 방법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요, No Double Move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기 전에 오픈도어의 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홈 리저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내 집이 팔리기 전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시기가 마저 떨어지지 않으면 이사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기 전에 내 집이 팔리게 되면 다른 곳으로 한번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사 가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2번이나 가야 하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픈도어를 통해서 집을 사면요, 내 집이 팔리기 전에 다른 집을 미리 살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자신들의 돈으로 미리 새 집을 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굉장히 특이한 혁신의 모습입니다. 오픈도어는요, 모기지 론도 제공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기존의 대출에 비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고요. 더욱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요, 수수료를 절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 3,600달러까지는 이미 세이빙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따라서 오픈도어를 통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오픈도어 내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오픈도어의 투자 가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점유율인데요. 포브스의 기사에 나온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요,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무려 86% 정도를 오픈도어와 진로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픈도어의 시장 점유율은요, 진로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요, 오픈도어의 온라인 부동산 시장 점유율은요, 무려 65%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다음은 오픈도어가 들어가 있는 시장, 즉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화 잠재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산업의 디지털화와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먼저 리테일 시장의 온라인 비율은 14% 정도 된다. 2019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송 시장의 온라인 비율은 4%, 중고차 시장의 온라인 비율은 1%.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온라인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온라인 비율이 올라간다면 오픈도어의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것이 오픈도어가 투자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체 규모는요, 무려 1.6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픈도어의 매출이 지금 현재 1년 25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0.2%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아도 시장의 단 2% 정도만 차지할 수 있다고 해도 오픈도어의 매출은 10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픈도어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픈도어의 거래 성사율인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체 판매자 중에 34%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굉장히 높은 컨버전 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번에 오픈도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요, 오픈도어라는 기업은 비용 절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에 비해서 무려 12배 정도 비용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요, 한 주택당 발생하는 비용을 무려 50% 정도 감소시키는 비용 절감의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집을 직접 사서 레노베이션도 하잖아요. 따라서 홈 머티리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대규모의 구매를 통해서 디스카운트도 40% 이상 받아내는 그런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도어라는 기업이요,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각 매물마다 오픈도어는 145개나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평가 분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 인스펙션도 무려 17만 5천 건을 이미 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한 번 인스펙션 할 때마다 145개의 포인트를 평가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한 포인트가 무려 2,500만 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요, 평가의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죠. 즉 알고리즘이 평가하는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점점 더 그 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 측정 프로세스의 63%가 이미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오픈도어가 자신있게 투자자들한테 자랑하는 하나의 투자 가치는요, 고객의 만족도입니다. NPS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Net Promoter Score라 그러죠. 과연 얼마나 이 기업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스코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NPS가 굉장히 높은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78,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애플 같은 기업도 70이 넘어갑니다. 아마존이 69,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항공사 중에서는 거의 원톱인데요. 68
38이라는 N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는요, NPS가 50이 넘어가는 기업은 엑설런트한 NPS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NPS가 70이 넘어가는 기업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픈도어의 경우에는요, NPS 스코어가 무려 7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미는 즉 오픈도어의 혁신적인 모습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오픈도어의 투자 가치는요, 성장 가능성입니다. 2014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오픈도어는요, 총 6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곳은 우리가 성숙된 시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런 지역인데요. 이렇게 성숙된 지역만 따져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3.2%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6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run rate revenue, 즉 분기 매출 곱하기 4를 한 연 매출인데요. 이렇게 따져본 연 매출이 무려 2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단 6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7억 달러니까 굉장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수치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1곳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켓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은 약간 떨어지겠죠. 현재 2.0%를 기록하고 있고요. 런 레이트 레비뉴, 분기 매출 곱하기 4배 한 금액은 50억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오픈도어의 계획은요, 결국 100여 개의 비즈니스 구역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전체 부동산 시장의 4%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의 마켓에서 마켓 점유율이 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신생 기업으로는 굉장히 소박한 그런 마켓 점유율 목표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런웨이 레비뉴 같은 경우는요,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50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10배 정도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10배 성장할 기업으로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지닌 기업이죠. 오픈도어에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픈도어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집을 옮겨갈 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집을 옮기고 이사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권 등기라든지 중간 스탁, 대출, 보험, 홈 워런티, 업그레이드, 보수 유지 서비스, 이사 서비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픈도어는요, 이 밖에도 100여 가지의 아이템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수익성 같은 것을 검토하면서 비즈니스의 모델을 계속 확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오픈도어의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픈도어를 통해서 판매된 부동산 수의 성장률은요, 무려 1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연 159%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에비타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2017년에는 마이너스 8%라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2.3%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픈도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요,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예상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41%, 2022년에는 79%, 2023년에는 58% 정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의 매출 성장률과 비교하면 조금 초라한 성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매년 40%에서 80% 가까운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종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요, 에비타 수익률을 살펴볼 텐데요. 2017년에는 8%나 마이너스가 났던 것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 2023년이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픈도어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의 밸류에이션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SR, Price to Sales Ratio를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기준은 1월 8일입니다.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진로우가 가장 커다란 경쟁 상대죠. 진로우의 Price to Sales Ratio는요 8.1배, 즉 진로우가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8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커다란 경쟁 상대인 레드핀 같은 경우는 7.5배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6.0배, 즉 오픈도어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거니까요. 경쟁 기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오픈도어의 투자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오픈도어의 투자 가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시장의 규모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온라인 부동산의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 만족도, 충성도, NPS 스코어가 무려 70이 넘어가는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비용의 효율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업계 평균 대비 무려 12배 이상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은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연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성입니다. 100여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향후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오픈도어의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픈도어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도 좋고요,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 것은 확실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서 살펴보아야 할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픈도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요, 수익 구조입니다. 그 수익 구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피닉스 지역, 즉 최초 진입했던 마켓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컨트리뷰션 마진이 4%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컨트리뷰션 마진은요, 총 매출에서 세일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 그리고 변동비를 모두 제외하고요, 남아있는 수익을 매출로 다시 나눈 그런 수치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오퍼레이팅 마진이나 프로핏 마진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CM, 즉 컨트리뷰션 마진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처럼 매매의 고정비는 굉장히 작고요, 대신 변동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요, 비즈니스의 평가 방식으로 컨트리뷰션 마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피닉스라는 지역, 즉 굉장히 성숙한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요, 컨트리뷰션 마진이 4%밖에 되지 않는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부동산 하나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한 건을 성사시켰을 때 오픈도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컨트리뷰션 마진이 11,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요, 오픈도어 쪽에서도 이러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 확보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요,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 등기라든지 중간 수탁, 요 두 부분은요,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건당 1,750달러 정도의 추가 컨트리뷰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바이 위드 오픈도어, 리스트 위드 오픈도어,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13,750달러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홈 워런티라든지 업그레이드 앤 리모델링, 보험 서비스, 이사 서비스가 곧 론칭될 예정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론칭이 되면 매매 한 건당 총 7,500달러 정도의 애디셔널 컨트리뷰션 마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도어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요, 비용 절감으로 일단 0.6% 정도 향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서비스로 2.4% 정도 컨트리뷰션 마진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현재 4.0%에 불과한 컨트리뷰션 마진이 결국 7.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매매를 성사시킬 때마다 컨트리뷰션 마진이 19,000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오픈도어의 2023년 포캐스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됐을 때 예상하고 있는 매출은요, 9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올해 매출이 5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에 예상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마진 같은 경우는요, 총 5억 3,900달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컨트리뷰션 마진 레이시 5.5% 정도로 향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픈도어가 2023년까지 그러한 수치를 이루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 58%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컨트리뷰션 마진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9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률 예상치가 만약에 실현이 되게 되면요, 2023년에 가서는 결국 에비타 수익률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발란스 쉿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시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것이 커런트 레이시오인데요.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커런트 에셋이 923.5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179입니다. 따라서 923.5 나누기 179 하시면요, 커런트 레이시오가 5.16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커런트 레이시오가 5.16이라는 뜻은요, 오픈도어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5배 이상 더 많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픈도어는 굉장히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Total Liability to Total Asset Ratio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Total Liability를 Total Asset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자산의 규모는 1049.2고요. 총 부채의 규모는 376.3입니다. 376.3 나누기 1049.2 하면요, 0.36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64%가 자기 자본이니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발란스 쉿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픈도어는 적자를 계속 내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픈도어의 투자 리스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매입할 때 뎃 파이낸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하우징 시장에 침체가 온다면, 지금이야 주택 시장이 괜찮잖아요. 만약에 주택 시장에 침체가 온다면 오픈도어가 받는 타격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가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도어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잖아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채를 가지고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금리가 낮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픈도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요, 진로우라든지 레드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도요, 우리가 오픈도어에 투자를 하게 되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픈도어를 공부하면서요, 아크 인베스트가 과연 오픈도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RKF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에 현재 2,800만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Next Generation Internet ETF죠. ARKW ETF에도 9,700만 달러 정도가 투자가 돼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모네이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픈도어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마무리는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픈도어라는 종목은 성장 잠재력도 높고 하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 부채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란스 쉿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발란스 쉿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차 발란스 쉿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부가 수입의 성장이 앞으로 수익률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즉 소유권 등기라든지 중간 수탁, 대출, 보험, 이사,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비즈니스의 확장이 수익률에는 어떠한 향상을 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마켓의 규모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6조나 되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모습이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경쟁 업체, 진로우라든지 레드핀 같은 기업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진로우와 오픈도어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ARK Invest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요.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준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에 40개가 넘는 종목을 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들 위주로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할 거면 그냥 ARK Invest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ARK Invest의 전문가만큼 철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정보력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ARK Invest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요. 수익률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시대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고요. 또 가끔씩 레모네이드의 경우처럼 ARK Invest가 실수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도 길러가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요. 거기에 재미까지 있는 일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우리가 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요. 단순히 수익률 1% 더 올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요. 정신없이 바뀌어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에 내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10년, 20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취미 활동으로서 주식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